많은 정보가 나와있지는 않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연준의 금리 결정. 한국 날짜로는 다가오는 5월 2일 새벽 3시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한 결정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금리 인하를 기대해 왔었던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가 최근에 차갑게 가라앉았는데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7.6%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FOMC 미팅의 중점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요. 즉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겁을 줄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연준 내 매파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파월이 매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한다. 최소한 그는 FOMC 미팅 참석자들 중위값을 통해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지난 3월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힐 가능성이 크다. 혹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위험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다른 나라까지 갈 거 없이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금리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미국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이 빚을 공짜로 내줍니까? 아니죠.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버렸으며 또한 이 이자를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갚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낮아질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파월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차악을 찾아야만 하는 파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번에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일단 동결을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너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증시가 나락으로 가게 되면서 바이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과연 그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개봉 박두. 자, 한편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었습니다. 2,000명 중에 46.1%가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 횡보 같은 경우는 비슷한 비율로다가 39.7%, 하락 및 급락을 예상한 응답자들 같은 경우는 전주 30.6%에 대비해가지고 대폭 줄어들면서 14.2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그래도 예상보다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일단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은 꼼지락꼼지락 반등을 하려고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약간 살아나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이 이번 주에도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순유입 그리고 홍콩에서 이제 드디어 거래가 시작되는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인데 렉트캐피탈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최근 65,500달러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서 해당 자리가 저항이 됐음이 확인이 되었다. 저항과 수요가 있는 지지 구간 사이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후에 비트코인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축적 기간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포물선 상승에 더욱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일요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상했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차트에서 상승 패턴인 거대 불플래그가 보여지고 있다. 같은 패턴이 지난 2023년도 12월과 2월 사이에 발생을 했었는데 65일 동안 비트코인은 38,000에서 46,000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했다. 약 22%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 6만 달러에서 72,000달러 사이 23%의 가격 구간대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65일 동안 지금 현재 횡보 중에 있다. 과거 패턴이 반복되게 된다면 해당 축적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상승했었던 것처럼 즉 이때 3주 만에 5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트가 같은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위로 크게 쏘게 될 것이다. 또한 테더 시총을 살펴봤을 때 지난 60일 동안 8%가량이 더 발행이 되었다. 비트코인이 74,000달러였을 때 테더 시총은 1,020억 달러였었다. 근데 지금 테더 시총은 1,1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74,000달러가 아니라 6만 달러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이를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저평가됐음을 알 수가 있겠다. 세력들은 비트코인 불장이라고 볼 수 있는 슈퍼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축적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앞에서 두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포물선 상승이 재개되며 10만 달러를 향한 돌진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다가 하락형 채널을 뚫고 올라온 상황인데 지지 확인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또 힘을 내주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로만 분석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4%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면은 이번 여름까지 해가지고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다라면서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이죠.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을 뚫고 올라왔는데 만약에 아래로 떨어져 준다. 그러면은 가짜 상승이 되면서 밑으로 쭉 흐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금들이 알트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알트코인들 상승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빠져라.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 최근에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3명의 고래가 바이낸스에서 11,557개 이더리움을 매입 후 출금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스틴 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들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파스티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더리움이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지지 확인 약간 하게 될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그래도 3,600달러 수준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이더리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힘을 내주게 된다면 알트코인들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 부디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기를. 다음으로는 폴카닷 관련해가지고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나왔죠. 폴카닷의 총 공급량을 21억 개로 고정시키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소 제한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당 제안이 통과가 된다면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가격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코인의 네임 폴카닷, 어떤 분들은 폴카닷이라고 하면 안 된다. 원래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포카닷이 맞다. 어떤 분들은 제가 포카닷이라고 하니까 포카닷이 뭐냐, 폴카닷 아니냐, 발음 안 되느냐, 양쪽에서 이렇게 지적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자장면이든 짜장면이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에 시작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크립토토마토 채널 지원을 위해서 광주댓 부탁을 드립니다.